안녕하세요. 저는 70세의 평범한 주부 김정순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꾸려가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남겨진 재산을 관리하며 자식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려 애써왔죠. 저에겐 두 아들이 있고 각자 결혼해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 은영은 항상 다정한 척하며 저를 챙겼고, 작은 며느리 혜주는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늘 효심을 강조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서로 경쟁하듯 저를 대했어요. 명절마다 더 좋은 선물을 가져오고 명절 음식도 누가 더 잘했는지 내심 비교하며 보이지 않게 견제했죠. 은영은 어머니, 제가 따로 장 보러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쉬고 계세요. 라며 손길이 닿는 대로 저를 도왔습니다. 혜주도 어머니, 언제든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라며 애정이 듬뿍 담긴 말을 하곤 했죠. 저는 그들이 정말로 저를 진심으로 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두 며느리는 입을 모아 말했죠. 어머니, 저희는 돈에는 관심 없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쓰시고 나중에 남으면 저희들 주세요. 아니, 안 주셔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놓였고 저의 인생에 남은 위안이 그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업 투자에서 믿었던 제 동생이 일이 잘 안 풀리면서 빌려주었던 제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겨우 몸 하나라는 걸요. 저는 믿을 곳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 은영의 집을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큰며느리 은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나와갈 곳을 찾느라 방황했으니 당연했죠. 배를 눌렀더니 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갑자기 오시다니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좀 힘든 일이 생겨서 너희 집에 잠시 머물러야 할 것 같구나. 그 순간 은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큰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저희 집이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아시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방도 좁고.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그런데 나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많이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큰 며느리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자마자 은영은 내내 시계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지금 밥 해놓은 게 없어서요. 라며 은근히 내보낼 기회를 찾는 듯 했죠. 그날 밤 저는 은영의 집에서 겨우 몇 시간 머물렀습니다. 은영은 저를 위해 간단히 요리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내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도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저는 더는 못 있겠다 싶어 새벽녘에 몰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작은 며느리 혜주의 집이었습니다. 혜주의 집에 도착한 것은 아침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은 이미 얼어붙었고 큰 며느리 집에서 느꼈던 모멸감이 계속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혜주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혜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본 작은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놀라움은 반가움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혜주야, 내가 좀 급하게 찾아왔구나. 할 말이 많다만 우선 여기서 잠시만 쉬고 싶다. 혜주는 저를 안으로 들이긴 했지만 서둘러 소파의 쿠션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러워요. 요즘 저희도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오래 계시지는 마시고 며칠만 계시다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혜주의 말투는 겉으로는 배려심이 담긴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서는 저를 빨리 내보내려는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방 한쪽에 제자리를 마련해준 것도 잠깐, 혜주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도 일이 많아서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어머니를 잘 챙겨드릴 여력이 없어요. 혜주는 내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형님네 다녀오셨다고요? 거기서 며칠 더 계시다 오시지 그랬어요. 그 순간 저는 혜주의 말에서 차가운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다를 게 없구나.
한때 저를 위해 살갑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로지 자신의 생활만이 우선인 혜주가 보였습니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혜주는 결국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형님 댁에 가 계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텅 비어버린 기분으로 집을 나서면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도 어머니라는 이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보인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저도 그에 맞설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제 동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생은 제부의 사업 실패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어렵게 모은 돈을 일부 보태주었고 동생은 그 돈을 재기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이번엔 꼭 잘해볼게 믿어줘. 그 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기에 저는 흔쾌히 동생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동생의 사업이 또다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동생은 집까지 날리게 되었고 그 여파는 제게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보태줬던 돈은 제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도 한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연금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큰아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날 이후로 두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큰 며느리 은영은 짐짓 미안한 척했지만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혜주 역시 어머니, 다음에 한번 뵐게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가 이상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달라졌는지는 제가 직접 그들을 찾아갔을 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들에게 받은 냉대를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갑게 굴고 효심을 자랑하던 며느리들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나를 어머니로 대했던 게 아니라 돈 지갑으로 여겼던 거구나. 이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분노와 허탈감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앞전에 두 며느리의 진심을 확실히 봤으니 이제 제가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줄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두 아들네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아들네 부부는 흔쾌히 승낙했고 곧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 은영과 작은 며느리 혜주는 예전처럼 겉으로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고 혜주도 곧이어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걱정해주니 고맙고 든든하구나.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한다. 그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동생을 돕다가 돈을 잃은 것도 그 일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됐는지도. 큰 며느리 은영과 작은 며느리 혜주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빛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불렀다. 순간 그들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은영은 다시 한번 싹싹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도와드렸다고요? 어머니가 이겨내신 거지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를 믿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혜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처럼 강하신 분이라면 무슨 일이든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렇지, 너네들 말이 맞다. 내가 강하지 않았으면 이겨낼 수 없었겠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했어. 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있지,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그들은 제 말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걸 배웠다. 내 며느리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대했는지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은영과 혜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재산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겠더라. 이 돈을 앞으로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 제 말에 은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실게요.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모든 걸 책임질게요. 혜주도 질 수 없다는 듯 서둘러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재산을 저희가 꼭 잘 지켜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이제야 두 며느리가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저는 말을 끊으며 며느리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른 척했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어. 그들은 순간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간격을 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 며느리,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던 거. 작은 며느리, 내가 나를 어떻게 내쳤는지도. 은영과 혜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들의 억지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돈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날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너희에게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도 내 방식대로 결정을 내렸다. 그 순간 두 며느리의 눈빛은 초조해졌습니다. 은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오해세요. 그땐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정말로 어머니를 냉대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혜주도 급히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그날은 정말 실수했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셨다면 사과드리게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저는 그들의 변명을 가볍게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지내봐라. 앞으로 내 재산은 한 푼도 너희에게 가지 않을 거니까. 그 말에 두 며느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줄 재산은 없다. 이제 내가 너희 진심을 봤으니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생각이다. 두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은 손을 꼭 쥔 채 초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혜주는 당황한 얼굴로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대한 거는 내가 가진 돈이었지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었어. 이제 너희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 그 말에 혜주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너무 서운합니다. 은영도 질세라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 고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믿어주셔야죠. 저는 그들의 변명을 들으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급하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계산적으로 행동했는지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내게 했던 말들과 행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에게 무너진 모습으로 찾아갔을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돈 얘기가 나오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뻔뻔하구나.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두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작은 전원주택의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사람은 내게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아니고. 그 말에 두 며느리는 당혹스러워하며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집은 과거 남편과 함께 힘들게 일궈낸 소중한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두 며느리는 그 집이 자신들의 몫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은영은 갑자기 화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위해 살아왔는데요.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억울해요. 혜주는 울먹이는 척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조금 실수했을지 몰라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척했던 게 더 억울하지 않니? 앞으로는 너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걸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남겨둔 채 나왔습니다. 두 며느리가 남은 자리에서 어떻게 서로 탓하며 싸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전원주택의 새로운 주인인 여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를 의심하거나 탓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었잖아. 나 정말 괜찮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진심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너한테 맡기는 거야. 너희 가족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저는 여동생과 함께 전원주택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이제 잊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이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결국 진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는 제가 남긴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 믿었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